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18년 부산 20년 결혼 생활 동안 도박에 빠진 남편과 그를 견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최영희는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습니다. 빚은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의 대학 등록금마저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8년 여름 부산 해운대구. 최영희는 45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째. 남편 강민호는 48. 무직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지은 18살.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영희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영희네 백반집. 동네 골목에 있는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14시간.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식당 수입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민호는 도박을 했습니다. 20년째.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화투, 작은 돈, 재미로.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경마, 경륜,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민호도 일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 10만 원, 한 달 2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날 저녁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빈털터리. 여보, 이번 달 월급 어디 갔어? 잃었어. 또? 미안해. 다음에는 안 그럴게. 하지만 다음 달도 똑같았습니다. 매달. 5년 전 민호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현장까지 찾아왔습니다. 강민호 어디 있어? 돈 갚아. 빚 3천만 원. 이자만 월 300만 원이야. 민호는 도망쳤습니다. 일도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 영희 혼자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식당 하나로.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재료를 샀습니다. 신선한 야채, 고기, 생선. 아침 7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백반 둘이요. 고등어 정식이요. 영희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주문 받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점심시간엔 더 바빴습니다. 근처 회사원들, 공사장 인부들. 식당이 꽉 찼습니다. 저녁 9시. 문을 닫았습니다.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 몸이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놀았습니다. 낮에는 잤습니다.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도박 사이트. 클릭, 클릭, 클릭. 화면 속 숫자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번엔 딴다. 이번엔. 하지만 항상 이렇습니다. 영희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 응. 뭐 했어? 그냥 쉬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박했습니다. 영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싸우기만 했습니다. 딸 지은이 방에서 공부했습니다. 고3.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습니다. 지은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괜찮아, 엄마. 배고프면 말해. 엄마가 뭐 해줄게. 응, 고마워. 지은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영희의 희망이었습니다. 지은이만큼은 대학 보내야 해. 좋은데 취직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것이 영희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20년 동안 민호의 도박빚이 쌓였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 작은 빚이었습니다. 하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이자가 붙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2018년 빚은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강민호 있어? 돈 갚아. 이자만 월 500만 원이야. 언제까지 안 갚을 거야? 영희가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이미 5년 기다렸어. 당장 갚아. 정말 죄송해요. 다음 달에 꼭 일부라도. 다음 달? 안 돼. 당장. 사채업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쳐다봤습니다. 영희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이번 달 말까지. 안 갚으면 각오해. 사채업자는 떠났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5천만 원. 어디서 그 돈을? 민호는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빚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줄 알면 도박 그만둬. 그만둘게. 이제 안 할게. 민호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또 도박했습니다. 영희가 식당에 간 사이 집에 있던 비상금 50만 원, 서랍에 숨겨둔 돈 가져갔습니다. 저녁에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비상금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보, 비상금 어디 갔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박했어? 또? 미안해. 당신. 정말. 영희는 울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지은이 대학 입시인데. 영희는 참았습니다. 지은이를 위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지은이가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엄마, 나 붙었어. 부산대 붙었어. 정말? 우리 딸 최고야. 영희는 기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 딸 대학 간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록금.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 합쳐서 5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영희는 1년 동안 조금씩 모았습니다. 식당 수입에서 월 30만 원씩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민호 몰래 12개월 360만 원. 부족했지만 나머지는 대출받으려고 했습니다. 12월 등록금 납부 기간. 영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60만 원 있을 거야. 화면을 봤습니다. 잔액 0원. 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0원?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통장 거래 내역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11월 30일. 출금 360만 원. 누가 찾아갔죠? 본인이 찾아가셨는데요? 현금 인출기에서. 제가요? 네. 여기 보시면 카드로 인출하셨어요. 영희는 떨렸습니다. 나는 안 찾았는데.
그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호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당신. 민호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내 통장에서 360만 원 찾아간 거 당신이지? 그게. 대답해. 당신이야? 미안해.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360만 원. 지은이 등록금이었어. 1년 동안 모은 거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딸 등록금을. 영희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도박했어? 또? 응. 다 잃었어? 응. 당신은. 영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우는데? 아빠가 뭐 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눈치챘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아빠, 또 도박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등록금 건드린 거야? 침묵. 아빠.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1년 동안 모은 거잖아. 내 등록금이잖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야? 나 이제 대학 못 가? 아니야. 아빠가 구해볼게.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이제 끝이야. 여보, 이혼할 거야. 더 이상 못 참아.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한 번? 20년 동안 몇 번을 참았는데, 이제 끝이야. 영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괜찮아. 나 대학 안 갈래. 뭐? 취직할게. 돈 벌어서 엄마 도와줄게. 안 돼. 너는 대학 가야 해. 하지만 등록금이. 엄마가 구해볼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너는 대학 꼭 가야 해. 엄마 말 들어. 알았지? 응. 지은은 울었습니다. 영희도 울었습니다. 영희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 500만 원 대출 받고 싶은데요. 신용 조회 좀 해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셔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네. 왜요? 남편분 명의로 대출이 많으시네요. 연대 보증도 서 계시고.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3천만 원 정도요. 그리고 연체도 있으시고. 영희는 충격받았습니다. 3천만 원? 내 명의로? 언제?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 명의로 대출 얼마나 받았어? 그게 3천만 원이라던데. 미안해. 언제 내 명의로 대출 받았어? 내 도장은 어떻게 찍었어? 몰래. 당신. 정말. 영희는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대출도 안 되고. 고민했습니다. 밤새. 다음 날 영희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500만 원. 지은이 등록금인데. 그래. 그런데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엄마. 미안하다. 200만 원 정도는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친정에서 200만 원. 부족했습니다. 영희는 친구들에게 빌렸습니다. 미안한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영희야, 미안해. 나도 애들 학원비 내야 해서. 그래, 괜찮아. 여기저기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쪽쪽이 모았습니다. 결국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영희는 식당 단골 손님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딸 등록금이 급해서요. 꼭 갚을게요. 단골 손님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100만 원. 천천히 갚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지은의 등록금을 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엄마, 미안해. 아빠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 여기 도장 찍어. 여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20년 동안 몇 번을 줬는데, 이번엔 진짜 끊을게. 도박 끊을게. 거짓말. 당신 맨날 그 말했어. 하지만 한 번도 안 지켰어. 이번엔 진짜야. 안 믿어. 도장 찍어. 민호는 울었습니다. 제발, 지은이 아빠라도 남아있게 해줘. 지은이 아빠? 지은이 등록금 도박으로 날린 사람이 무슨 아빠야? 미안해. 도장 찍어. 안 찍으면 재판 이혼할 거야.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영희와 지은은 둘이 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빠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이제 마음 편해. 엄마, 우리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응. 2019년 3월. 지은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입학식이야. 그래, 예쁘게 입고 가. 엄마도 같이 가자. 엄마는 식당 일이. 괜찮아. 오늘 하루만 쉬어. 같이 가자. 영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학식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와, 고마워 엄마. 입학식장.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 지은은 학생복을 입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찍자. 그래. 둘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내 딸 대학생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그냥 기쁘고 고마워서.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할게.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고마워, 우리 딸. 둘은 안았습니다. 한편 민호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호는 친구 집에서 얹혀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민호야, 미안한데 더는 못 있어. 나가줘. 형, 조금만 더. 안 돼. 넌 도박만 해. 나한테 돈도 빌려가고. 이제 그만. 민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월세 30만 원. 작은 방. 일을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 8,000원. 하루 8시간. 한 달 200만 원. 하지만 도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그날 밤 도박 사이트. 다음날 아침 빈털터리. 월세도 못 냈습니다. 밀렸습니다. 강민호 씨, 월세 3개월 밀렸어요. 나가셔야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쫓겨났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하루 1만 원. 며칠 후 돈이 떨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게. 딸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아빠야. 아빠,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학교는 재미있어? 네.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요. 아빠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침묵.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아빠, 도박은 끊었어요? 아니. 그럼 전화하지 마세요. 지은아.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 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영희는 식당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지은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등록금 걱정이 줄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 우리 딸 최고야.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대학 보내줘서.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엄마, 나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할 거야. 엄마 도와줄게. 괜찮아. 너는 공부나 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은은 방학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 100만 원. 엄마에게 줬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내 알바비. 엄마 빚 갚는 데 써. 아니야. 내가 써. 엄마 받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내가 더 고마워. 나 키워줘서. 둘은 안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거리를 헤맸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잤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도박은 계속했습니다. 구걸에서 번 돈으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쓰러졌습니다. 길거리에서 119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환자 보호자 연락처 아시나요? 딸이 있어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민호는 지은의 번호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은 씨죠?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네, 부산 병원입니다. 와주시겠어요? 지은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영희도 함께. 민호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척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아빠, 지은아. 민호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 무슨 병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폐렴입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렇구나. 지은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빠, 도박은 끊었어요? 아직.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저는 못 도와드려요. 지은아. 아빠, 도박 끊으면 다시 연락하세요. 그때 생각해 볼게요. 알았어. 지은과 영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맞아. 아빠가 변하지 않으면 도와줘도 소용없어. 응.
일주일 후 민호는 퇴원했습니다. 다시 거리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뭔가 깨달았습니다. 딸이 날 버렸어.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라도 변해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도박을 끊고 싶어요. 오셨군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상담, 모임, 재활 프로그램. 쉽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많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도박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생각하며. 지은이, 아빠가 변할게. 이번엔 진짜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구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시급 9,000원. 적었지만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도박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아빠, 응. 잘 지내니? 네. 아빠, 1년 동안 도박 안 했어. 정말요? 응. 치료받고 있어. 일도 하고 있어. 지은아, 아빠 만나줄 수 있겠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한 달 후 지은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민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면도를 하고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아빠, 정말 변했어. 도박 끊었어. 정말요? 응. 1년 넘었어. 치료도 계속 받고 있고. 다행이에요. 지은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했어. 아빠 자격도 없지.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은은 울었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내가 왜? 아빠 포기했잖아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둘은 울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날 이후 지은과 민호는 가끔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민호는 계속 일했습니다. 도박을 끊었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았습니다. 영희와는 다시 합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영희야, 왜?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알아. 너 고생 많았어. 이제 와서 무슨, 그냥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알았어. 둘은 헤어졌지만 서로를 증오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18년 부산 강민호의 이야기였습니다. 20년 동안 도박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번 돈을 탕진했습니다. 빚은 5천만 원. 딸의 대학 등록금 360만 원마저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아내 영희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0년을 참았지만 더는 안 됐습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정, 직장, 집,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딸이 자신을 버렸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가족은 소중합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지금 소중히 하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